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지만 좋은 대학이 세종시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파트가 그 개별대학 부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좋은 대학이 바로 앞에 들어오면 저희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만약에 저희 학교가 올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뭐 걸어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명문대학에 유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저를 왜 초대했는지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세종 캠퍼스가 올해로 이 조치원 지역에 분교를 설립한 게 딱 40년이 됐습니다. 1980년에 첫 번째 신입생을 뽑았으니까 올해 이제 40주년 기념 행사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 조치원에 분교를 설립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대학을 설립하는 데 조금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저를 초대한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어두운 말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10년째 묶여 있고요. 10년째 등록금이 묶여서 수입은 계속 일정 상태에 있지만 온갖 지출 요인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2015년부터 교육부가 3년마다 대학을 구조교육 평가를 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감축시켜 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치원 캠퍼스도 2015년에 10%의 정원 감축을 맞았고요. 10%라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입이 10% 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는 결정적 타격을 줍니다. 그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요. 3년마다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직원을 뽑고 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저희 학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권의 최상위 사립대들도 현재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대학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안 해본 게 아니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세종시에 제3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한 2년 전쯤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고용해서 이 제3캠퍼스 개별대학 부지에 저희 캠퍼스를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어떤 학과를 설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산으로 지금 개별대학 부지 17만 평에 저희가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6,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6,500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도저히 어떤 학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고요. 뭐 대학 적립금 이야기들 많이 언론에서도 하시는데 대부분의 적립금은 그 써야 되는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 돈들입니다. 어떤 총장이나 이사장도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막대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 그리고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뭐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재단인 학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불가능한다고 봅니다. 그런 대기업은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 이상의 리턴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대학에 투자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건지 그 간단히 생각해 보면 투자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들어올 대학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쓰든 국고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뭐 지방비로 하든 아니면 연대 송도 모델을 하든 그러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한테 무료로 그 땅과 건물을 다 늘어나는 이곳으로 들어올 요인이 과연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대학의 수입은 학생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다른 수익 모델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게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수입은 학생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생이 몇 명이 들어와야 저 17만 평 부지의 대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최소한 여기 조천에 위치한 세종 캠퍼스 정도의 재학생은 있어야,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학생이 있어야 저게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세종 캠퍼스가 1년 입학생이 1,400명이고요. 총 재학생은 대학원생 포함 8,000명입니다. 그럼 교육부가 8,000명을 증원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수많은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구조개혁 평가 2번에 줄인 인원이 겨우 몇만 명입니다. 8,000명을 증원시켜서 여기에 과연 대학을 유치하는 걸 교육부가 용인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은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정치권이나 어디서 풀 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론은 겁니다. 저는 그 문제를 풀려면은, 정원 주말 없이 풀려면은 그 부지에 대학이 들어와서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대학은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적, 행정적으로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외에는 여기에 큰 종합대학이 들어오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수익 모델이 있어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면은 많은 대학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본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 정원마저도, 서울에 있는 정원마저도 그 수익 모델에 따라서 아마 이전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일단 조치원 쪽에 저희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덜 투자를 하고서라도 이쪽에 이제 학교를 이전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서울 조치원 캠퍼스에 뭐 그 기숙사도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있고, 많은 다른 인프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위치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쪽 대학에 이쪽 대학 부지에 저희가 들어오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합니다. 특별한 데 걸맞을 만한 특별한 대학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저하고 같은 관점에서 제 가슴을 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들어져야 될 대학은 지역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가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뭐 썼던 내용이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기타 등등 하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하는 장 뭐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 관련해서 오픈 캠퍼스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미 다른 대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것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대학, 즉 종합대학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행복청에서는 공동 캠퍼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 캠퍼스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공인법인도 또 만드신다라고 했어요.
구태여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하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종합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 캠퍼스 입주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교양 과목에 대한 공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 캠퍼스의 개념으로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단과대학이라든가 하나의 작은 전공 분야를 여기다 만든다라고 그러면 그게 학부생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 기초 교양교육은 어디 가서 받죠? 본교에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지출을 지금 감당하라는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좀 깔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대학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 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캠퍼스 조성에 관한 내용을 우리 고려대학교 양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캠퍼스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4-2 생활권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뭐가 있겠느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있을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까도 이제 좋은 말씀 다 하셨지만 한번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다? 틀리지 않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서울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그 자금 지출, 재정 지출에 대한 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건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나머지 그 문제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취약한 동수 감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여라. 정원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인 정원만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만일에 능력 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학 설립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대학 설립에 대한 준칙입니다. 교사, 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돼 있으면 당신의 대학이 그런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만한 정원을 투입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유수한 대학이 정원을 잘라내서 여기다가 만들면서 대학을 만든다. 이것은 너무나 잔명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정원 한 명 줄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저희들 지금 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뭐냐면 새로운 충격파가 우리들한테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그 CEO로 있는 레이 달리어라는 분이 과거 500여 년간의 GDP의 성장 추이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보니까 한 10% 정도 GDP가 떨어졌던 그런 시절, 그 시절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럴 때 우리 인간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 그것을 두 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의력과 적응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 최근에 얘기를 하게 되면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노동력으로 일했던 것이 상당히 모든 그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산업 분야 및 직업의 종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같다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우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교육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연하게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는 그런 대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세종시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한다라고 그러면 바로 시점상 이렇게 딱 맞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코비드-19, 코비드-19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충격파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거든요. 뉴 노멀이라고, 새시대의 표준. 새시대의 표준에 맞는 그런 대학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대학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은 이미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얘기가 예시가 됐고, 연세대학교의 송도 캠퍼스 얘기가 예시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캠퍼스를 하나를 더 만드는 상황이 돼서 지금 학교 내부적으로 엄청난 분란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대학이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련 기관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양 교수님의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세종시의 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을 주는 겁니다. 취약아동수가 줄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정부의 방침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세종시에 걸맞게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대학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정원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원입니다. 일단 정원을 주고 나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다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뽑아본 것이 뭐냐면, 개별 캠퍼스는 한 2,000명 정도, 학부정원 1개 학년 2,000명 정도, 공동 캠퍼스 그냥 오라 그러면요, 지금 공동 캠퍼스가 성공하실 거로 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공동 캠퍼스 따로 띄어갖고 오죠. 그러면 거기에 관리 유지비가 따로 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을 학교 본부에서 감당을 하라고요? 처음에는 좋아서 아마 특정 전공 분야가 공동 캠퍼스에 들어올 수는 있겠죠. 나중에는 올폰, 고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세종시, 행복청, LH도 같이 노력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지 조성 원가라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법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필요한 부분 공동 캠퍼스 하면서 법률을 개정을 하고 또 만들고 하셨잖아요. 그런 노력을 다 같이 세종시 의회와 더불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대학,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정주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쪽에 들어와야지만 된다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송도의 국제 캠퍼스 하면 사실은 거기에 조지 메이슨 대학, 저기 제가 다녀왔었어요. 거기에서 빵빵한 교수들이 와서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한 20년 전부터 예측된 것이 뭐냐면, 지금 새로 자라나오는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 10번 이상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번 이상 바뀌려고 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성 있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그 젊은이들만이 이 사회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고등교육 시스템을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기적으로 딱 맞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정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정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대학에 필요하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차후에 이렇게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